오늘 날씨가 너무나 추운 관계로 장갑 확 끼고 패딩까지 입고 마이크를 손에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조금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와서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독립을 하고서 세단에서는 G80와 G90로, 그리고 SUV 라인업에서는 GV70과 이 GV80으로 확실하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그런 이미지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브랜딩을 정말 잘 다져온 모델 중에 하나인 GV80이 드디어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GV80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같이 선보인 쿠페형 SUV GV80 쿠페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SUV 모델 중에 하나 GV80의 부분 변경형이 되면서 같이 추가가 된 GV80 쿠페입니다. 이 GV80은 G80과 함께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간판 스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90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의 전체에 가장 탑에 있는 플래그십 오브 플래그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많이 팔리는 판매량으로서 이 브랜드의 이 가치를 지켜주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브랜드가 어떤 것을 추구를 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가 G80 그리고 이 GV8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80 그리고 GV80에 대해서 부분 변경이라든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변경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조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차들을 보게 되면은 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요 세 가지 브랜드를 모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브랜드가 전부 다 부분 변경이지만 거의 뭐 세대 변경에 가까운 정도로 완전히 디자인을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소나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출시된 모델 중에서는 소나타가 그 주인공일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디자인을 뒤집어 엎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GV80는 부분 변경이지만 변화라는 점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미미한 혹은 굉장히 섬세한 변화들을 적용을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좀 적용을 해왔었던 그런 기능들, 첨단의 장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부분 변경이지만 그보다는 더 상품성 개선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V80 바뀐 디자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커다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그릴과 헤드램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브랜드의 로고를 계속해서 좀 최신화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 제네시스의 로고 역시 조금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로고로 변경을 해준 점들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GV80 쿠페다 보니까 좀 변화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적용이 좀 덜 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런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그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쪽에는 검은색, 겉에는 요 크롬 도금된 요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GV80 쿠페가 아닌 그냥 GV80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들을 두 줄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제네시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요 두 줄의 라인들을 그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네시스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브랜드다라는 것들을 딱 정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변화의 포인트를 적용을 했다는 거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G90에서 적용을 했었던 MLA 방식의 헤드램프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 MLA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LED를 쭉 일렬로 박아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조금 뭐 큼직큼직한 픽셀 같은 느낌의 램프들이 쭉 연달아서 달려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네모 하나하나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촘촘한 픽셀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LED 라이트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는 네모 하나를 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네시스의 전체적인 요 라인,
차의 전체 실루엣을 관통을 하는 두 줄의 라인은 이 주간주행 등으로 똑같이 표시를 해주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이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차처럼 이제 GV80 쿠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릴 하단부에 조금 더 이런 포인트들, 실제로 뚫려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강한 그런 이미지들, 스포티한 느낌들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범퍼의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스포티한 라인들을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GV80 쿠페가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한 그런 SUV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도 이 쿠페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저 그런 SUV가 아니라 혹은 그냥 얌전하기만 한 하는 것만 잘하는 그런 SUV가 아니라 달려야 될 때는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SUV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기존의 GV80 그리고 다른 이번에 변화된 부분 변경형의 기본형 GV80과 다르게 이 GV80 쿠페는 확실히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를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 B필러를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이 라인은 C필러를 지나고 D필러로 넘어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딱 가운데 요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의 GV80 혹은 이번에 부분 변경된 딱 SUV 형태의 GV80과 비슷한 느낌을 내준다라고 한다면은 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다른 모습들, 요 위쪽만 보게 되면은 G80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G70과 같은 굉장히 스포티한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뒷바퀴 위쪽, 요 팬더 부분부터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라인들도 같이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서도 두 줄의 라인을 이용을 하면서 라인이 두 줄이 적용이 됐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더 많이 꺾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우락부락하고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단정해진 디자인의 휠,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해진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정해진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V80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이제 프리미엄과 좀 엄격함, 엄중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하고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V80이 사실은 준대형 SUV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페형이 되면은 조금 뭐 흔히 하게 되는 그런 오해들 혹은 걱정들, 트렁크나 뒷좌석 공간들이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이 차에서는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쿠페형으로 쭉 내려오면서 요 뒤쪽에 유리 그리고 트렁크의 면적,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뾰족한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해줬어요. 이 라인은 G80에서처럼 스포일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러면서 다시 말 발굽처럼 쑥 들어가 있는 굉장히 오묘한 라인들을 적용을 해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일러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푸조의 408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귀여운, 하지만 이제 408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양이 귀 같은 그런 형태의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루프의 라인에 맞춰서 굉장히 얌전한 그런 형태의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게 되면은 안쪽에 카메라 하나, 그리고 스포일러 쪽에도 카메라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빌트인 캠을 위한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파킹을 위한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저 한쪽 스포일러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룸미러용 카메라거든요. 이렇게 카메라의 용도를 분리를 해서 두 개의 카메라를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카메라 하나가 밖에 튀어나오게 되면서 약간 뾰루지가 난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사실 실내에서도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실내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렇게 뾰루지처럼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가다가 섬세하게 봤는데 뭔가 좀 흠이 하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를 연결을 해주는 요 크롬 라인 한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파킹 센서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좀 3개의 카메라가 뒤쪽을 비추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루프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단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VDA라든가 이제 트렁크의 용량을 계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사실 그 측정 방식의 함정 중에 하나는 뒤쪽 좌석에서 딱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 좌석에서 헤드레스트가 있는 부분까지, 그 높이까지의 요 공간들을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보게 되는 VDA라는 방식은 요 헤드레스트를 기준으로 요 아래쪽에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기존의 GV80하고 동일한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제네시스가 트렁크 공간에 손실이 없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 위쪽 공간까지 활용을 하는, 사실 SUV라고 한다면은 부피가 좀 커다란 것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제외를 하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에서 확 좁아졌는데? 라는 느낌까지는 조금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딱 요만큼의 로스가 생겼고 딱 그만큼이 비어 보인다, 그만큼이 부족해 보인다 정도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 공간이 확 깎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제네시스 GV80 쿠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길다란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한다던가, 기존의 GV80이 갖고 있었던 그런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도 첨단의 기능들, 최신의 기술들을 조금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한 그런 느낌들을 좀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이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정말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장착이 됐어요. 예전에 뭐 40인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준하는 사이즈의 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면서도 디스플레이의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묘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는데, 이 스티어링 휠이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동그란 혹은 D컷, 조금 뭐 다른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뭐 위에까지 좀 꺾여 있는, 잘려 있는 그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인성을 좀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포인트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크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운전자를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그런 스티어링 휠도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별개로 치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한 어느 정도는 가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다란 디스플레이를 100% 활용은 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도 조금씩은 전달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경계가 되는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는데, 거의 계기판이 있는 부분까지, 거의 요 부분이거든요. 거의 요 부분까지 요 터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게 터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가 되는 부분,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커다란 화면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의 지도는 네온 모드로 해놓고 계기판 설정을 조금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내비게이션 지도 모습을 거의 진짜 계기판 넘어서 이 부분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특히 초행길을 갈 때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가기는 하는데, 여긴가 요 다음인가 그 다음인가 뭐 그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그쪽에 있는 지도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특히 좌우로 넓은 그런 지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길을 안내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지도의 형태에 따라서, 지도의 테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온 모드로 이제 지도의 모드를 보고 있는데, 지도의 뷰를 기본적인 형태의 주행 방향 모드라든가 아니면은 증강현실 모드로 바꾸게 됐을 때, 이때는 정확하게 내 내비게이션의 화면이 잘리게 돼요.
사실 다 터치가 아까 이 부분까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또 터치가 안 되도록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 계기판을 진짜로 잘 활용을 하려면은 지도 모드는 네온 모드로 바꾸고 와이드 뷰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정말 넓은 지도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계기판의 구성을 바꿔서 뭐 계기판 쪽에는 증강현실의 화면을 띄워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행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창을 띄운다거나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V80 부분 변경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역시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큼지막해진 이 디스플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네시스가 해왔던 그런 요소들 고스란히 좀 잘 남겨준 모습들도 있어요. 요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인 버튼의 배열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터치 방식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항상 이 물리 버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이 터치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버튼의 구성 자체가 기존의 현대차 혹은 제네시스가 사용을 해오고 있었던 그 구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 헤맬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카본 패턴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요 카본 패턴이 좀 이제 고급스러우냐 아니면 스포티하냐 고성능의 이미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데 이 GV80 쿠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요 카본 패턴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버 모드 체인지라든가 주행 레버 SBW 방식이죠. 로터리 방식의 요 변속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을 하는 로터리 방식의 조그까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이나 뭐 실내에 사용된 소재 같은 것들은 기존에도 상당히 좋은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상당히 좋은 소재들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V80 쿠페에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급스러움을 잘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외관에서 특히 뒤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뾰루지처럼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 바로 앞에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운전자가 주행을 하다가 뭐 존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경고를 알려줄 수 있는 요 눈 추적을 하는 그 센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석적인 운전 자세는 요겁니다. 3시 9시를 잡고 운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 올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렸을 때는 바로 눈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근데 너무 볼록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뾰루지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은 이 GV80 쿠페 뒷좌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고 늘 그렇듯 제 몸에 맞춰서 일렬의 시트들을 좀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받이를 최대한 세워둔 형태예요. 세워두게 되면은 이것도 거의 90도에 가깝게 시트가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전동형으로 이제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이제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시트 바닥 엉덩이 부분도 이제 위아래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앞뒤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동으로 다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 움직이는 각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맨 앞으로 하게 되면은 제 기준에서 다리가 살짝 닿거든요. 그런데 맨 뒤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처럼 이제 쿠페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머리 공간에 대한 헤드룸에 대한 공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최대로 이렇게 딱 세워서 딱 서게 됐을 때도 살짝 좀 달락말락하는 정도의 그런 머리 공간, 헤드룸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를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넉넉한 그런 헤드룸의 공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쿠페형 차들 혹은 쿠페형 SUV들에서 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뒷좌석에 대한 자리, 특히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거기까지는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전체적인 공간이야 뭐 이 GV80이라는 차 자체도 좀 큰 편에 해당을 하는 그런 SUV고, 또 워낙에 이 회사가 이런 공간들을 잘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간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1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가죽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가죽 자체가 상당히 고급진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 엠보싱이 들어가 있는 이 시트를 통해서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해요. 기존의 GV8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느낌들은 좀 잘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제네시스 GV80 쿠페 3.5 터보 모델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2.5 터보 그리고 3.5 터보 지금 타고 있는 차죠. 여기에 3.5 터보에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이 된 모델까지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더라도 최고 출력은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304마력을, 그리고 이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380마력을,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합산 총 출력 415마력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 3.5 터보는 380마력에 더해서 54kg 포스미터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적용이 된다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이 쿠페 라인에 어울리는 그런 스포티한 성능들까지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안 하더라도 3.5 터보만 가지고도 꽤 강력하고 폭발적인 그런 성능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엄한 럭셔리 SUV를 좀 표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동적인 우아함 이런 것들을 또 캐치프라이즈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뭐 주행을 하면서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이 부드럽게와 단단하게는 사실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굉장히 오묘한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들도 보여주고 있고, 또 가속력 같은 경우에도 꽤 경쾌하게 튀어나가는, 하지만 경박하진 않아요. 꽤 경쾌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 조우준 씨가 나왔던 그 영화였죠. 정확하게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GV80을 타고 추격전을 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야, GV80이 저렇게 잘 달린다고? 야, 구라를 좀 적당히 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차는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 특히 이 GV80 쿠페를 타고서 이 3.5 터보의 파워트레인을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 GV80이 잘 나가는 차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요 풍절음 같은 것들 혹은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휠이죠.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로드 노이즈도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하고, 풍절음도 굉장히 잘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흉기 아니야? 그래봤자 흉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는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만들어 봤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전자식 사운드긴 하지만 이 사운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경이 되고, 차가 나가는 것도 조금 더 하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에서의 이질감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어이씨 못 달리는데
소리만 우렁찬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의 반응이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갈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충격도 잘 받아주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과격하게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긴 스트로크와 리스폰스를 이용을 해서 매끄럽게 받아내고 또 매끄럽게 풀어줘서 자세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제네시스 생각보다 달리기 선수였네?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서 다시 한번 들게 되는 생각은 이거 3.5 ESC를 꼭 타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는 2.5 터보가 물론 압도적이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2.5 터보 모델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맥시멈의 상품성, 최고의 가치를 느껴보기 위해서는 3.5 터보 ESC 모델을 꼭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난 더 고급스러운 게 필요해, 혹은 나는 더 잘 나가는 차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아예 타겟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를 보셔야 돼요. 아예 럭셔리, 하이 럭셔리를 추구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아예 하이 퍼포먼스를 추구를 하는 브랜드를 보신다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완벽하게 만족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1억대 SUV 중에서 충분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충분히 잘 달리는 그런 차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이 GV80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V80 쿠페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GV80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독립이 되면서 G80과 함께 꾸준히 이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로서 이름을 올려왔었죠. 그런 와중에서 부분 변경을 거쳤고 그런 부분 변경 안에서도 커다란 변화보다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실용적인 변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쿠페라고 하는 그동안의 제네시스가 하지 않았던, 물론 다른 브랜드들은 해왔어요. 하지만 제네시스에서는 처음 시도를 했던 그런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3.5 터보 중에서도 일렉트릭 슈퍼차저 이 GV80의 쿠페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성능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 차도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면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성능, 사실은 G90에서 그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면서 그 파워트레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쿠페형 SUV로 돌아온 이 GV80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진짜 제대로 한번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입니다.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옵션 정도 하나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1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가 측정이 돼요. 물론 GV80 쿠페의 기본 가격 같은 경우에도 8,500만 원대, 8,200에서 8,500만 원대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고 품목값, 선택 품목값으로만 2천만 원 가까이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만한 가격의 가치를 하는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반응은 야 누가 제네시스에다가 1억을 태워, 이제는 흉기차도 1억이나 하는 그런 시대야? 야 제네시스가 미쳤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대차하고 혹은 기아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프리미엄을 표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브랜드들 뭐 벤츠라든가 뭐 렉서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뭐 어큐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이런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브랜딩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런 브랜드 앞으로는 뭐 GV90라고 하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SUV도 나오게 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플래그십 SUV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온 이 차에게 1억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얼토당토 않는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던 그런 제네시스 GV80의 그런 가치들을 잘 지켜줬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 변경임에도 완전히 풀체인지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의 변화가 훨씬 더 이 차하고는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차는 굉장히 잘 팔리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GV90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 같은 브랜드 안에서의 이제 조금씩의 이제 영역 침범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가서는 조금 판매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제네시스의 얼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는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마이크도 손에 들고 하고 뭐 장갑도 끼고 패딩도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독감이 정말 독하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